이 푸른 행성, 광활한 바다 사이에는 수많은 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섬들은 때묻지 않은 장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모험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모든 섬이 안전하고 여행객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으며 발을 들이는 순간 순식간에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는 독특하고 무시무시한 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이리아 다 케이마다 그란지, 흔히 뱀섬으로 알려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섬은 거칠지만 눈부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동시에 거의 50만 마리에 달하는 뱀이 서식하며 수많은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또는 미국의 파괴적인 생물학 무기 실험 자원담 장소였던 비키니 환초를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그로 인해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 15곳을 탐험해 봅시다. 15번 노스 센티널 섬. 인도 벵골만에 위치한 노스 센티널 섬은 약 6만 년 동안 이 섬에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토착 부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원시적이고 고립된 삶을 유지하며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센티넬족은 자신들의 섬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족은 노스 센티널 섬의 유일한 거주자이며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길 원합니다. 이들은 안다만 제도의 작은 섬을 필사적으로 지키며 외부인이 침입하려 하면 주저 없이 살해하기도 합니다. 2006년 2명의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 섬 근처 해변에 표류하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2018년에는 한 미국인 선교사가 센티넬족과 접촉을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심지어 섬에 가까이 오는 배나 헬리콥터를 향해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센티넬족이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가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 영국인들이 6명의 섬 주민을 포획하여 인근 케이프 블레어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영국인들은 병든 섬 주민들을 다시 노스 센티널 섬으로 돌려보냈지만 이들이 살아남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섬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끊임없이 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현재 이 섬을 방문하거나 섬으로부터 3마일 이내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번 그루이너드 섬. 스코틀랜드 서해안에 위치한 작은 섬 그루이너드 섬은 생물학 전쟁과 그로 인한 오랜 후유증을 간직한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곳은 영국 과학자들의 끔찍한 실험장이 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금지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그루이너드 섬은 위험한 생물학 무기 실험의 놀이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탄저균 폭탄을 터뜨려 양떼를 몰살시키고 땅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이 섬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죽음의 섬으로 변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루이너드 섬은 심각한 오염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대규모 정화 작업은 1986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바닷물과 포르말데히드를 혼합한 용액이 섬 전체에 살포되어 탄저균 포자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수년간의 작업 끝에 1990년 그루이너드 섬은 공식적으로 안전하다고 선언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그루이너드 섬을 자유롭게 밟을 수 있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이 섬의 어두운 과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섬은 거칠고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과거 실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축물, 돌담, 그리고 황량한 들판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토끼나 흰고리 독수리를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루이너드 섬은 여전히 인간에게 오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야 하며 지정된 구역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13번 뱀섬 이랴 다케이마다 그란지. 맹독성 뱀들이 가득한 섬에 갇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뱀과 파충류를 마주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바로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브라질 해안의 이리아 다 케이마다 그란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맹독성 뱀들의 밀집도가 너무 높아
일반인의 출입이 완전히 금지된 섬입니다. 수백만 년 전 이레아다 케이마다 그란지는 브라질 본토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적 변화로 인해 섬이 본토에서 분리되었고 이곳에서 황금창머리 살모사가 독자적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포식자가 없었고 바다새로부터 풍부한 먹이를 공급받으며 이 뱀들의 개체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 섬에는 제곱미터당 약 한 마리의 뱀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이 뱀의 독성은 본토의 대부분의 뱀보다 무려 5배나 강해졌습니다. 황금창머리 살모사의 강력한 독은 사람의 살을 녹이고 1시간 이내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뱀들은 몸길이가 약 60cm에 불과하며 색이 화려하고 잘 숨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 공격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이 뱀들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이레아다 케이마다 그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황금창머리 살모사와 섬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레아다 케이마다 그란지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의 안전과 뱀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섬 상륙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별 허가를 받은 과학자들만이 이곳을 방문하여 뱀과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12번 비키니 환초. 태평양 중서부에 위치한 비키니 환초는 맑은 바다와 때묻지 않은 해변을 가진 아름다운 휴양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군도는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의 비키니시티의 배경이 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키니 환초는 스폰지밥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충격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6년 미국은 비키니 환초를 핵무기 실험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곳의 원주민들을 강제로 인근 리릭 섬과 킬리 섬으로 이주시켜줬습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은 비키니 환초를 포함한 23개의 섬을 통제하며 대규모 핵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비키니 환초 주변에서 20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 심각한 방사능 오염과 환경 파괴, 그리고 섬 주민들과 미군 병사들에게 끔찍한 건강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상당히 감소하여 현지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이 섬을 탐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곳은 사람이 상주하며 살기에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비키니 환초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되었으며 핵무기의 파괴력과 그 치명적인 환경 인간 피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소개할 섬은 이보다 더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11번 포베글리아 섬. 베네치아와 리도 사이에 위치한 포베글리아 섬은 수세기에 걸친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1776년부터 이 섬은 베네치아로 들어오는 선박들을 위한 검역소로 사용되었습니다. 1793년 흑사병에 감염된 승객을 태운 배가 포베글리아에 정박하면서 섬에서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였고 이후 이곳은 흑사병 환자들을 위한 격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 수용된 감염자들과 추방된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섬의 우물과 구덩이는 전염병으로 숨진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으며 불완전한 기록에 따르면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922년 포베글리아 섬은 정신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은 과거 흑사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보고 듣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무서운 전설에 따르면 한 의사가 이곳에서 끔찍한 실험을 환자들에게 자행하였으며 결국 정신이 붕괴되어 병원의 종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1968년 포베글리아의 정신병원은 영구 폐쇄되었고 그 이후 이 섬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죽음의 섬으로 불리는 이곳은 지금도 많은 모험가들과 어두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와 역사적 민감성 때문에 관광객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0번 코모도 섬.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코모도 섬은 코모도 드래곤이라 불리는 거대한 코모도 왕도마뱀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이 도마뱀들은 거대한 몸집, 공격적인 성격, 뛰어난 사냥 능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코모도 섬을 찾은 방문객들은 라부안 바조에서 출발하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코모도 드래곤을 자연 그대로의 서식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으로 몸길이는 최대 3m, 몸무게는 최대 165kg까지 자라며 그들의 독은 48시간 이내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매우 예리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 먼 거리에서도 먹잇감을 쉽게 감지할 수 있으며 예고 없이 순식간에 공격해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특히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번식기와 먹이가 부족할 때 공격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코모도 섬은 산악 지형과 바위가 많은 동굴들로 가득하여 미끄러지거나 길을 잃기 쉽습니다. 가파른 절벽과 급경사는 추락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밀림 속에는 맹독성 뱀과 위험한 곤충들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9번 람리섬. 처음 보면 미얀마의 람리섬은 때묻지 않은 해변, 맑은 바다,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열대의 낙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뒤에는 지상의 지옥이라 불릴 만큼 비극적인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 주 해안에 위치한 람리섬은 약 1350제곱킬로미터의 넓이를 자랑하며 거칠고 웅장한 자연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와 자연의 비밀이 남아있어 모험을 사랑하는 탐험가들을 끌어들입니다. 람리섬은 열대우림, 염습지, 그리고 길게 이어진 때묻지 않은 해변이 공존하는 다양한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숲속을 트레킹하거나 수로를 따라 카약을 타고 탐험하며 하얀 모래 해변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섬은 희귀조류의 천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조류 관찰 애호가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섬에는 역사적으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존재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과 일본군이 이 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패배하여 섬을 탈출하려 했으나 람리섬의 맹그로브 늪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수만 마리의 사나운 악어가 서식하던 곳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기관총과 소총으로 악어를 막으려 했지만 맹렬한 악어떼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일본군이 악어에게 목숨을 잃었고 람리섬은 그들의 집단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악어 습격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람리섬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섬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람리섬은 이러한 비극적 역사와 더불어 독특한 매력을 통해 여전히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배 제작으로 유명한 어촌키아우표를 방문해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으며 환상적인 종유석이 가득한 탈르윈 동굴을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8번 케셈섬. 이란 맞은편 호르무즈 해협 북쪽에 위치한 케셈섬은 길이가 겨우 112km에 불과하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어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자들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케셈섬은 외딴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기반 시설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치안 당국의 느슨한 관리로 인해 케셈섬은 불법 활동에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약과 고가 사치품을 거래하는 범죄 조직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심지어 이란 해양 경비정에 통행료를 대놓고 지불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케셈섬에서 불법 거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섬의 야생 생태계입니다. 케셈섬에는 수많은 맹독성 뱀과 위험한 파충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바위투성인 지형은 이 생물들이 숨어 지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이 섬을 찾는 방문객들은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7번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는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남태평양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때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심각한 치안 문제 때문입니다. 수도인 포트 모레스비는 소매치기, 강도,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만연한 빈곤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이곳에서는 폭력이 항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매우 큽니다. 현지 주민들 대부분이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무려 848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영어와 모투어만이 상대적으로 널리 쓰일 뿐입니다. 또한 지역 정부의 부패로 인해 치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경찰들조차 불법 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 심각한 보건 문제를 안고 있으며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언제든 화산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파푸아뉴기니의 섬을 여행하려면 치안, 보건, 교통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겐빌 섬은 이러한 파푸아뉴기니의 복합적인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곳은 울창한 밀림과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섬 전체를 뒤덮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도로입니다. 숙박 시설도 매우 부족하여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역시 부겐빌 섬의 큰 문제입니다. 2019년 부겐빌에서는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무려 97% 이상의 주민들이 완전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겐빌 섬은 자치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완전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부겐빌의 분리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섬의 정치적 불안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 베어섬. 베어섬은 바렌츠 해에 위치한 스발바르 군도의 일부입니다. 이 섬은 혹독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유명하며 자주 짙은 안개에 뒤덮이고 폭풍우에 시달립니다. 1596년 네덜란드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된 이후 베어섬은 사냥, 광물 채굴, 과학 연구의 목적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생활 환경과 고립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현재 베어섬에는 영구 거주자가 없습니다. 베어섬의 면적은 약 178제곱킬로미터로 가파른 절벽, 비탈길, 초원, 호수 등 다양한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섬은 연중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으며 장엄하고 거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곳들은 독특한 역사와 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맹독성 뱀, 적대적인 주민, 유령이 출몰하는 폐허, 그리고 위험한 날씨 등 이 섬들에 존재하는 위험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베어섬은 알바트로스, 갈매기, 가마우지 등 40종이 넘는 조류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다면 술록, 북극여우, 북극곰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베어섬은 거칠고 웅장한 아름다움, 그리고 독특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어 점차 모험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반드시 다양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5번 미야케지마 섬. 미야케지마는 일본 이주 군도에 속한 작은 섬으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한 장엄한 오야마 화산 때문입니다. 2000년 오야마 화산이 격렬하게 분출하며 섬 전체가 긴급 대피 상황에 놓였고 당시 약 4,000명의 주민들이 모두 섬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대량의 독성 이산화황이 섬 전체를 뒤덮었고 이로 인해 무려 5년 동안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막대한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건강 피해도 초래했습니다. 이산화황을 흡입한 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두통, 인후통, 호흡, 곤란 등 심각한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2005년 일본 정부가 안전을 선언한 후 미야케지마 주민들은 조금씩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섬에서의 삶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화산재로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해야만 독성 이산화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오야마 화산의 활동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야케지마 주민들은 항상 화산 활동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언제든지 긴급 대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들 역시 방독면을 준비하고 반드시 현지의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야케지마는 여전히 장엄한 화산 경관, 천연 온천 컷, 때묻지 않은 해변 등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등산, 동굴 탐험,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생동감 넘치는 해양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번 프레이저섬. 프레이저섬은 길게 뻗은 하얀 모래 해변, 맑고 푸른 바다, 그리고 장대한 모래 언덕으로 유명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프레이저 섬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섬으로 해변 길이만 약 255마일에 달합니다. 이처럼 광활한 공간을 가진 이곳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휴양지로 보이지만 사실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있는 호주의 대표적인 위험지역 중 하나입니다. 처음 프레이저 섬에 도착하면 누구나 이곳에 때묻지 않은 웅장한 자연에 압도됩니다. 황금빛 햇살, 끝없이 펼쳐진 고운 하얀 모래,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장대한 모래 언덕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절경을 선사합니다. 엘리크릭, 75 마일 비치, 샴페인풀 등은 해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연 애호가라면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이저 섬 주변의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레이저 섬의 해변에는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숙련된 수영 선수조차도 이곳에서 수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지역은 강한 해류가 자주 발생하며 백상아리와 해파리가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게다가 해안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존재합니다. 프레이저 섬 주변 바다는 백상아리가 서식하는 곳으로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가 바로 이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영하는 것은 상어의 공격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자 해파리와 가오리도 자주 발견되며 이들의 독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프레이저 섬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생 딩고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이들이 방문객을 공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2024년 2월 한 소년이 프레이저 섬에서 딩고의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뒤 또 다른 2명의 여성 관광객이 딩고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프레이저 섬의 딩고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을 더욱 위험한 여행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슬라빅 섬. 1991년 몰디브의 수도 말레 인근에 슬라빅 섬이라는 인공섬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섬은 애초에 어두운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몰디브의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저를 준설하여 만들어진 슬라빅 섬은 길이 2.5km, 폭 55m의 좁고 긴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이곳에는 쓰레기 소각장, 퇴비화 시설, 재활용 센터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매일 수톤의 쓰레기가 이곳으로 운반되어 소각, 재활용 또는 매립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 쌓이는 대부분의 쓰레기는 몰디브 현지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몰디브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천국 같은 휴가를 보내며 남기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입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고급 리조트에서 쏟아지는 각종 쓰레기는 슬라빅 섬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한때 하얀 모래 해변, 맑고 푸른 바다, 야자수가 어우러진 천국 같은 풍경이었던 슬라빅 섬은 이제 플라스틱 병, 식품 포장지, 생활 쓰레기로 뒤덮인 섬이 되었습니다. 섬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독 가스와 중금속 잔류물은 슬라빅 섬을 위험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슬라빅 섬은 당초 몰디브의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심각한 환경 재앙의 진원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파라론 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라론 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군도로 4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안에서 불과 45km 떨어져 있지만 이 섬들은 짙은 안개에 자주 가려져 샌프란시스코에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파라론 제도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이용하는 것인데 항해 중에 고래, 상어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해양 생태계는 매우 풍부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이곳에서 수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더욱이 파라론 제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 이곳은 미국의 핵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약 47,000개의 핵폐기물 드럼통이 이곳 해역에 매립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은 매우 높은 방사능 오염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강한 해류는 이 섬에 접근하는 선박들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번 세이블 섬. 캐나다 노바스코샤 해안에서 떨어진 세이블 섬은 길이 약 16마일의 긴 모래섬으로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 속에 수많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대서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 섬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선박들의 침몰 사고가 이어져 온 곳이며 오늘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여전히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세이블 섬을 밟지 않더라도 이 주변 바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험합니다. 이 지역은 거센 폭풍으로 악명이 높으며 끊임없이 모래가 이동하면서 바다를 예측 불가능한 함정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바다 밑에는 지금도 350척이 넘는 침몰 선박이 남아있으며 대서양의 무덤이라는 이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섬 위에서는 영토 본능이 강한 야생 동물들, 특히 물가의 야생막,
상어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위험으로는 유동성이 큰 모래 구덩이, 갑작스러운 범람, 가파른 절벽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를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세이블 섬은 매우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구조 요청을 해도 실제 도움을 받기까지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방문객의 생명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 15곳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가보고 싶은 섬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